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호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선생님이 알려주는 야구 용어 두 번째 투수편 시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앞에 강의에서 제가 야구 용어들 중에 타자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보신 분은 저랑 같이 투수편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수들의 능력치를 나타내는 수학적 지표 첫 번째, 바로 방어율입니다. 방어율은 줄여서 ER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어율은 투수가 점수를 주는 비율이에요. 한 경기당.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어율은 평균 자책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자책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책점은 투수가 책임져야 할 실점이야. 본인이 홈런을 맞았거나 본인이 안타를 맞아서 점수를 주면 그건 본인 투수의 자책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자책점. 비자책점인 경우는 투수가 아니라 다른 야수들, 외야수나 내야수, 수비수들의 실책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점수를 주는 경우를 비자책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실책, 그다음에 포수들의 타격방해. 타격방해는 이거예요. 포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타자가 이렇게 배트를 칠 때 배트에 이제 포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타격방해라고 해서 이제 주자가 그냥 딱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투수가 책임질 점수가 아닌 경우에, 또는 주루방해 등등 이런 경우들을 비자책점이라고 해서 실책을 해서 준 점수는 자책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방어율에서는 그 실책은 빼지는 거예요. 실책은 빼지고 온리 본인이 안타나 홈런을 통해서 준 점수들만 계산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경기당 평균 자책점이라고 하는 건 한 경기당 이 선수가 몇 점 정도 줄 건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야구는 총 몇 이닝 경기죠? 9이닝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자책점은 사실상 9이닝당 몇 점을 주나요?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든 투수가 한 경기당 9이닝을 다 던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투수는 1이닝만 던지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6이닝 던지기도 하고 이닝 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총 자책점 나누기 뭐로 하는 거냐면 그 선수가 던진 이닝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닝수로 나누면 이 선수의 1이닝당 실점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경기는 몇 이닝이라고요? 9이닝이요. 그래서 9를 곱하면 이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 평균 자책점은 이 선수가 9이닝을 던졌을 때 몇 점을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기아에 양현종 선수가 있습니다.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요 2이닝 동안 1실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 1실점을 했습니다. 1실점을 했는데 2이닝을 던졌으니까 2이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이닝당 0.5실점이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2 하니까 0.5잖아요. 이 선수는 한 이닝 던지는데 0.5점 줘. 그러면 곱하기 9를 합니다. 한 경기는 9이닝이 되는 거니까 9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선수의 이 경기의 방어율은 4.5가 되는 겁니다. 9이닝을 던졌다면 4.5점을 주는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야구가 한 이닝이 아웃카운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3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닝을 다 던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예시 2입니다. LG에 차우찬 선수가 있어요. 차우찬이라는 투수가
5와 3분의 1이닝 요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5와 3분의 1이닝이라는 건 5이닝은 다 던져서 아웃카운트를 잡았고 6회 때 원아웃밖에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이 종료돼야 한 이닝이 마치는 건데 5이닝과 3분의 1이닝이라는 건 원아웃만 잡았습니다. 그 이닝 동안 잡고 몇 실점했냐면 2실점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방어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대로 분수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실점했죠? 2실점했는데 얘를 몇으로 나눠야 되냐면 5와 3분의 1 자체로 나누셔야 돼. 얘는 5.3333 되는 거. 그거 자체로 나누고 그러면 한 이닝당 실점이 되는 거고 요 5와 3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9를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차우찬 선수가 만약에 9이닝을 다 던졌다면 얼마가 나오냐면 3.38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우찬 선수의 방어율은 이 경기에서의 방어율은 3.38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쓰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언급만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평균 자책점이 아니면 실점으로 포함되지 않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2012년에 6월 5일 롯데와 한화 경기에서 롯데의 이용훈 투수가 4이닝 동안 8실점을 했대요. 그러면 방어율이 어마무시해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책점은 몇 점으로밖에 기록 안 됐냐면 1점밖에 기록이 안 돼서 방어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어율은 평균 자책점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작년에 류현진 선수는 LA 다저스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1년 동안 한 시즌 평균 방어율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해는 다른 데로 갔지만 올해는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어율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겠죠? 투수들의 능력치를 나타내는 수학적 지표 두 번째, 이닝당 탈삼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타자들의 꽃은 뭔가요? 홈런이죠. 투수들의 꽃은 뭘까요? 바로 삼진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는 건데 그 삼진을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그 중간에 있는 K를 써요. 그래서 닥터 K, 삼진왕을 K라는 기호로 많이 쓰고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 보면 투수들이 삼진을 잡을 때마다 막 벽에다가 K자 이렇게 막 붙이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탈삼진을 그 삼진을 잡는 거를 탈삼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닝당 탈삼진수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로 쓸 때는 K라고 쓰지 않고 K 나누기 9라고 해요. 한 경기는 몇 이닝? 9이닝. 그래서 9이닝당 탈삼진이 아니라 1이닝당 탈삼진을 몇 개 잡나요? 라고 해서 이닝당 탈삼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닝당이라고 쓰면 그냥 요건데 꼭 만약에 9라고 쓰면 9이닝당 탈삼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닝당 탈삼진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탈삼진수 나누기 얼마이냐면 그냥 등판 이닝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써드려야겠다. 뭐냐면 실제로 요 K 나누기 9는 이닝당 탈삼진수고요. 그냥 만약에 용어가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닝당 탈삼진수를 많이 쓰는데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써요. 9이닝당 탈삼진수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냐면 탈삼진수 나누기 등판 이닝 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곱하기 몇만 해주면 될까요? 9만 곱해주면 한 경기에서 탈삼진을 몇 개 잡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시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시에서요.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던졌어요. 6이닝 동안 탈삼진을
5개 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닝당 탈삼진 수는 누구냐면 그냥 5 나누기 6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5. 얘를 소수로 바꾸면 이닝당 탈삼진 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한 이닝당 평균 아웃카운트 3개를 잡는데 탈삼진을 몇 개 잡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9이닝당 탈삼진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5개 잡은 걸 6이닝으로 나눠서 한 이닝이 되는 거고, 실제로 한 경기는 9잖아요. 그죠? 9를 곱해주시면 9이닝당 탈삼진 수가 나오는 거고,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5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이 페이스 그대로 한 경기를 다 마쳤다면 한 7.5개의 삼진을 잡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닝당 탈삼진 수는 보통 삼진을 제일 많이 잡는 투수들은 거의 뭐 강속구 투수들이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강한 강속구 투수들의 거의 뭐 그 자부심 나타낼 수 있을 때 탈삼진 수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투수들의 스탯을 알려주는 수학적 지표 3번째, 9이닝당 볼넷 허용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볼넷은 그 투수들의 제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닝당 볼넷을 적게 허용하는 투수일수록 제구력이 좋은 투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닝당 볼넷 허용수는 앞에서 얘기했던 탈삼진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총 볼넷 수에서 뭐로 나누면 되죠? 이닝 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닝당 볼넷 허용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9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이닝당 볼넷 허용수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볼넷을 1개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9이닝당 볼넷 허용수는요, 1을 6으로 나누고 곱하기 9이닝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1.5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한 경기에서 볼넷을 1개 주거나 2개 주는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정도 수치면 굉장히 제구력이 좋은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수들의 스탯을 알려주는, 능력치를 알려주는 수학적 용어 4번째 뭐냐면 피안타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이름 그대로 투수가 타자랑 상대했을 때 안타를 맞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안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안타수 나누기 타석이 되는 타수. 얘는 이닝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10명의 타자를 만난 거예요. 10명의 타자를 만나서 안타를 3번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 피안타율은 0.3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방어율과 볼넷 허용률과 삼진율은 이닝당으로 보통 계산을 하고요. 이 피안타율은 그 이닝이라고 계산하지 않고 상대한 타자 개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앞선 강의에서 타석과 타수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전 강의 타자편 얘기할 때 타수라고 하는 게 있었고 타석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타수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볼넷을 줘서 내보내는 건 여기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타자들의 타율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수분의 안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5타자 상대했을 때 그 5타자 중에 안타를 하나 맞고 볼넷을 하나 내주고 아웃카운트를 3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류현진 선수의 피안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라고 하시면 피안타율은 안타 1개, 볼넷 1개, 아웃카운트 3개 총 5타자지만 분모는 5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타석은 볼넷으로 준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볼넷으로 하는 건 제외하니까 안타 하나와 아웃카운트 3개니까 4분의 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안타를 1개 맞았으니까 0.250이라고 이렇게 쓰면 류현진 선수의 피안타율은
0.2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투수들의 피안타율은 낮은 게 좋겠죠. 이 스탯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투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들의 능력치를 나타내는 지표 5번째,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데요. 타자편에서 그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타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안타 친 것만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몸에 맞거나 어찌됐든 살아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게 출루율이었잖아요. 투수에서도 이제 그것까지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4번에서는 피안타율은 말 그대로 안타 맞을 확률이었지만 투수가 제구력이 안 좋아서 또는 흔들려서 볼넷을 많이 주면 그것도 안 좋은 투수잖아요. 그것도 반영하기 위해서 계산한 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타자편에서의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지금 투수편에서의 피안타율과 출루 허용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영어로 WHIP라는 약자를 쓰고요. 최근에 요 WHIP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방어율이 최고 지표였는데 요즘은 그 다른 분야까지도 다 그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투수를 평가하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많이 쓰는 건데 이 출루 허용률은 계산하는 게 이렇습니다. 안타도 좋지만 나쁘지만 누구도 안 좋아요? 볼넷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랑 볼넷을 다 합쳐서 얘를 누구로 나누는 거냐면 이닝스로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투수는 안타도 맞아서는 안 되고 볼넷도 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 플러스 볼넷에 이닝수로 나누면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한 이닝당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통 최고의 투수, 그 리그에서 가장 좋은 투수라고 하면 그 수치가 한 1.1, 1.2 정도 나오면 최고의 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닝당 출루 허용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투수편에서는 크게 요 5가지를 잡았는데요. 실제 야구에서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만 제가 뽑았지만 이거 이외에도 승리, 기여도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타자나 투수들이 그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즌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 그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단순히 방어율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점수는 많이 줬지만 그 투수가 나왔을 때 많이 이기면 그걸 승리 기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지표들을 곰곰이 따져서 요즘은 계산을 하고요. 실제 야구라고 하면 요즘 추세는 데이터 야구입니다. 감독이 그냥 감으로 대타를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아웃에 1, 2루 상황인데 좌투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내보내야 될까요? 라고 하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좌투수를 상대한 타율, 그 다음에 뭐 강속구 투수를 상대했을 때의 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경기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알려드린 것 이외에서도 야구 용어 중에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보실 때 재밌게 보실 수 있으셨으면 저는 이 영상 잘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